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최우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임상하면서 이제 개나 고양이에서 고혈당이 있는 환자를 접하는 경우가 뭐 적지는 않죠. 자, 그럴 경우에 이제 당뇨병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이제 치료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텐데 아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항목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프록토사민하고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는 뭐 인위에서 워낙 또 유명하니까 당화혈색소는 이제 인위에서는 이제 이 당뇨병 진단과 또 당뇨 환자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이제 퍼스트 옵션이죠. 그다음에 요즘 와서는 이제 프록토사민보다는 이제 당화 알부민이 이제 요즘 조금 이제 뜨고 있는 상황인데 수의 쪽에서는 이제 프록토사민하고 당화혈색소가 이제 알려져 있고 일단은 프록토사민이 먼저 좀 알려진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고혈당이 1, 2주 정도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유지가 됐을 때 체내에서 생성해서 증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 또 유용성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알려진 바와 다르게 이 프록토사민이 갖는 또 아주 취약한 점이 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료의 안정성 문제인데요. 이 프록토사민은 실온이나 또 냉장 보관할 경우에 시료의 안정성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랩에서는 프록토사민 검사를 위해서는 냉동 보관이 필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합리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임상하면서 스테로이드 처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항염 용량이라든지 면역 억제 용량, 또 이제 요즘은 뭐 항암 처치를 하려고 할 때도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처치하기도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 프록토사민이 생각보다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 위양성의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당화혈색소 초기에는 이제 당화혈색소가 매뉴얼 검사만 가능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인위에서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먼 나라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요즘은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당화혈색소를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 이 당화혈색소가 실제로 보면은 고혈당이 있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을 때 당뇨 환자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나 또 당뇨 환자를 이제 모니터링할 때 프록토사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그 프록토사민의 취약점 대비 봤을 때 당화혈색소는 확실히 장점이 있다. 요즘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의 안정성도 있고 여러 상황에 여러 조건으로 또 보관한 후에 검사하다 하더라도 별로 영향을 받지가 않고 스테로이드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로 고혈당이 있는 환자에서 당뇨병 진단하고 또 당뇨병 환자를 치료 모니터링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런 논문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프록토사민이 이제 많이 이제 쉽게 그렇죠 떠오르긴 할 텐데 또 이제 당뇨 환자를 실제 진단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실 때 당화혈색소도 한번 많이 사용해 보시고 또 이 당화혈색소가 프록토사민 대비 갖는 이런 장점들을 좀 많이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런 쇼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 카페에도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그 학술적인 자료, 임상 자료들을 좀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인데 참고하시고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